1281명. 그래서 경쟁률도 25.6대 1로 작년보다 소폭 늘기는 했죠. 근데 지원 인원이 2배 늘었죠. 이번에 이제 메이저 의대 중에서 가장 핫한 데가 성균관대 의대였죠. 성균관대 의대가 이제 모집 정원이 25명에서 50명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전 면접에서 수능 후 면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성균관대가 지금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은, N수생들이 얼마? 2배 이상 오히려 지원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성균관대에 대해서 한번 성균관대 의예과의 대학들이 발표한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갖고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의예과가 N수생 지원 현황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재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그런 이유들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의예과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지원 비율과 합격 비율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예과의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합격자 내신은 과연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대학이 발표한 그 의예과의 서류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발표한 의예과 서류평가 영역은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서류평가를 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사례는 어떤지를 갖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예과 N수생의 지원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되죠.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 이게 이제 중요하죠. 2024학년도 이제 모집 정원이 지금 이제 의대가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50명이었던 의대 정원이 다시 25명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원점으로도 회귀가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하고 2025학년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24학년도에는 모집 인원 25명에 지원 인원이 613명, 24.6대 1이었죠. 그때 613명에서 정확하게 이제 N수생들이 50%가 지원을 했죠. 307명이 지원을 했다고 대학이 발표를 했고요. 근데 올해는 50명이 됐죠. 그리고 수능 후 면접이 됐고, 그런데 1281명. 그래서 경쟁률도 25.6대 1로 작년보다 소폭 늘기는 했죠. 근데 지원 인원이 2배 늘었죠. 그런데 이번에 N수생의 비율은 50%를 갖다 초과했죠. 오히려 N수생의 비율이 729명이 지원할 정도로 56.9%가 됐죠. 이 얘기는 뭐였냐면, 이제 사실 이제 접수 전에, 그러니까 성균관대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에 발표된 자료가 있었죠. 그렇죠? 민주당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그때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뽑혔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영재고의 졸업생, 영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학생 때 의대를 갖다 지원을 못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졸업한 그 과거 영재고, 특히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729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을 했겠죠. 그래서 N수생의 비율이 56.9%였다. 그러면 이제 의예과의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지원 비율과 합격 비율을 보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일반고는 2024학년도에도 한 62.7%가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2025학년도 870명으로 67.9%가 지원을 했는데, 최종 등록은 2024학년도는 9명이었죠. 25명에 9명이니까 얼마가 돼? 36%였는데, 올해는 이제 50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얼마 증가했죠? 23명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46% 정도가 지원을 46%가 등록을 한 거죠. 자사고는 19.1%, 17.6% 비슷했죠? 그죠? 지원 비율은. 근데 이제 최종 등록은 역시 최종 등록도 비슷했죠. 2024학년도에는 25명이었기 때문에 4명이 돼서 16%였고, 올해 같은 경우 2025학년 입시에서는 7명, 그래서 14.0% 정도가 됐기 때문에 비슷한 영향을 보였죠.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는 이제 과학고하고 영재고였죠. 과학고하고 영재고는 지원 비율로 보면 15.5%와 12.6%인데, 최종 등록자의 그 인원을 갖다 보면은 2024학년 12명, 48%였죠. 거의 50%에 가까웠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소폭 감소한 20명. 그래도 40% 정도 되죠. 인원이 8명 늘어났죠. 역시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대거 많이 뽑히기는 했죠.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요번에 두드러지게 그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뽑혔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학생들의
그 의예과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합격자 내신은 어떻게 되냐? 작년에 이제 학교에서 그 성균관대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학생부 등급 일반고 최근 3년간이죠. 그래서 그 합격자의 내신이 일반고의 합격자 내신이 평균이 1.12였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내신은 1.6이었다. 이제 일반고의 학생들의 평균 내신과 최저 그 내신 등급이었죠. 3년간. 그 자사고는 어땠냐? 자사고는 합격자 평균 내신이 1.37이었고 최저 내신이 2.67까지 된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그 3년간의 합격자 평균 내신은 1.44였고 최저 내신은 1.77 등급이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고와 자사고, 과학고의 합격자 평균이죠. 그러니까 작년도 2024학년도에 대학 어디가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어떻게 되죠? 50% 컷이 1.16이고 70% 컷이 1.21이고 충원이 얼마죠? 52명인가 충원이 한 200%, 두 바퀴 정도 돈 거죠. 그래서 1.16, 1.21이었죠. 그런데 아까 이제 일반고 학생 평균, 일반고 합격자 평균 1.12였나요? 이랬죠. 1.13이었나요? 1.12 정도였으면은 대략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합격자 비율이 얼마가였죠? 36%였죠. 이렇게 보면은 작년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1.0등급대인 학생들이 대부분 다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0명 늘었죠. 근데 이제 그 50명 늘었을 때, 과연 그런 50명에 대한 분포가 어디까지 갔을까라고 봤을 때, 올해 이제 지원 전략이 되게 중요할 텐데, 저희 휴브레인에서 일반고에서 6명이 이번 입시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명 중에 6명이, 50명, 6명이 저희가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데, 다 일반고 학생들이거든요. 일반고 학생들인데, 일반고의 내신을 보면 1.0등급대가 3명이었고, 그리고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으면 1.2등급 때도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등급 때와 1.2등급 때. 1.1등급 때는 물론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하지 못했고요. 이 6명은 최종 합격한 학생이 1.0등급 때가 3명, 1.2등급 때가 3명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올해 모집 정원이 25명이 된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내신은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1.0등급 때가 될 것이다. 근데 아직 그 안정적인 내신 1.1등급 때도 지원은 가능하겠죠. 근데 1.2등급 때는 네, 그 만약에 25명이 된다고 하면 일반고가 리스크할 수 있죠. 그런데 올해와 같은 모집 정원 50명을 갖다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고에서는 저희가 1단계에서는 1.0등급 때, 1.1등급 때, 1.2등급 때가 모두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도 1.0등급 때가 3명, 1.2등급 때가 3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모집 정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50명이라고 한다면 1.2등급 때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집 정원이 25명이 되면 1.0에서 1.1등급까지만 지원하시고, 그 다음 모집 정원이 50명이 되면 일반고는 1.2등급까지 지원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학이 발표한 의예과 서류평가 영역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학업 역량은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보는데 전과목 학업 성취도 및 학업 우수성, 일반 진로 선택 과목 이수 현황 성취 수준을 보겠다고 하고 학년 학기별의 성적 안정성. 아무래도 의대 같은 경우는 성적의 안정성이라든지 성적이 좋아야겠죠. 학업 충실성은 뭐냐면 학년 학기별 성적 추이 및 학업 의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학년 학기별 학업 관련 활동 내용과 학업 활동의 적극적 참여 및 자세를 본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탐구 역량을 보겠죠. 그 탐구 역량에서는 탐구 확장성을 보는데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력 및 탐구력을 보고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보고 활동 내용의 발전성 및 유의미성을 갖다 보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탐구 주도성은 도전적인 선택 과목 이수 현황. 아무래도 이제 도전적인 선택 과목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선택 교과의 강점 및 우수성을 갖다 보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잠재 역량도 보는데 잠재 역량에서는 미래 성장성, 주도적인 학교 활동 참여와 진취적인 리더십 발휘 경험. 서울대학교에서 1위가 뭐라고 했죠? 문제 해결력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미래 성장성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및 역경 극복 의지를 갖다 1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의식이죠. 이것이 이제 성균관대 의예과에서 보는 세 가지 어떤 역량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량들을 갖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럼 여기에 적합한 성균관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부의 그 동아리를 보면은요, 모든 CNS의 이론으로 뇌와 단백질을 키워드로 한 탐구와 토의에 적극 참여함, HIV 치료제의 원리 및
알파폴드에 대해 탐구하는 단백질 구조 기반 치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약물의 체내 단백질 결합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구현을 계획함. 단백질 구조 파악을 위해 전사 번역 과정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던 중 아미노산 서열을 염기 서열로 역변환 시 동일 문자로 정의된 아미노산들이 하나의 코돈으로 변환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와불 현상에 대해 추가 학습함. tRNA가 안티코돈 특정 위치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번역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깨닫고 유전 정보의 축태성의 돌연 변이에 대한 안정성을 높임을 추론해냄. 이후 아미노산을 인코딩하는 코돈의 딕셔너리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보완함. 단백질 리간드 결합을 표시하던 중 오류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생명정보 개론 관련 온라인 강의를 찾아 단백질 화학물 복합체를 3차원 구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열의를 보임. 이를 알츠하이머병에 적용해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의 결합 부위를 저해하는 항체 치료제를 제안하며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함. 여기서 보면은 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대입정책 포럼에서 요번에 이제 성취 수준과 성취 기준 5단계에 대한 걸 제시를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가설을 설정하고 추론하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가설을 설정하나 문제를 발견하고 추론해는 이런 과정의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에서 깊이 있는 학습과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간 융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생명정보 개론, 그죠? 이런 이제 관련 온라인 강의를 찾아 들으면 이건 대학 전문서적 수준의 강의죠. 그러니까 무크 강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깊이 있는 학습과 이런 부분들을 갖다 융합적인 어떤 탐구 주제를 통해 갖고 이렇게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는 학생부가 됐기 때문에 성균관대에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도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벡터에 다가가고자 관련 도서와 자료 조사를 통해 벡터를 활용하여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외적 벡터 공간 등의 개념을 추가 학습 후 전하를 띤 입자로 구성된 개의 벡터에 대해 탐구함. 화학 시간에 학습한 쌍극자 모멘트를 벡터 값으로 재해석하고 벡터의 합성으로 구해 분자의 극성 유무를 판단함. 또한 무극성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배울 당시 잘 와닿지 않던 메테인의 결합각을 비롯하여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의 수가 오르긴 분자의 결합각을 내적을 이용해 구함. 나아가 현대인을 위한 물리 이해 수강을 통한 스핀과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쌍극자가 외부 전기장에 의해 받는 돌리님을 벡터의 외적으로 나타내고 핵자기 공명과 MRI 원리에 대해 탐구함. 2차 곡선 단원에서 XY는 2차 항이지만 이를 갖는 2차 곡선은 다루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해당 항을 갖고 같지 않은 2차 곡선들 간의 관계를 2차 형식의 대각화와 좌표의 회전의 대응을 통해 분석함. 또한 2차 곡선의 일반형의 개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개형과 회전 각도를 구하는 식을 도출함. 끊임없는 지식 확장적 활동으로 뛰어난 탐구 능력을 발휘함. 이렇게 이제 합격한 학생부의 기하를 보더라도 기하에서 뭐가 나와 있죠? 기하, 화학, 그다음 물리의 어떤 융합적인 탐구 주제, 교과 간 융합이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돼 있죠? 깊이 있는 학습 과정, 현대인을 위한 물리 이해 수강을 통한 이런 이제 어떤 대학의 어떤 문구 과정을 통한 깊이 있는 학습 과정도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교과 간 융합,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또 나타나죠?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력이 잘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성균관대 의대가 이제 올해 정원이 다시 이제 25명으로 될지, 그죠? 50명으로 될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단은 대학들의 어떤 평가,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 깊이 있는 학습과 교과 간 융합,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의 학생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아무래도 내신이 좋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신이 다시 25명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일반고는 1.0에서 1.1등급대까지는 충분히 지원하셔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50명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1.0등급대가 3명, 1.2등급대가 3명 이렇게 이제 일반고 1.2등급대도 3명이나 합격을 했기 때문에 1.2등급대인 학생들까지도 지원을 하셔도 제가 볼 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반드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내신이 낮아도 합격한 사례가 25명일 때도 저희가 1.3등급이 일반고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학에서도 얘기한 부분들 보면 1.6등급 때까지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25명일 땐 일반고는 1.1, 50명일 땐 1.2라는 거는 안정적인 내신인 거고, 요거보다 좀 내신이 낮다 하더라도
깊이 있는 학습과, 그 다음에 교과 간 융합,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교과 역량이 충분히 학생부에 나타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도전적으로 이렇게 성균관대 의대 지원을 해보셔도 경쟁력을 갖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